먼저 광주 광산구 첨단이동 주민자치 분야인데요. 송소 국장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민자치 분야 발표를 맡은 저는 광주 광산구 첨단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송소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은 주민자치회의 정석의 사례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들고 다닌 책이 있는데요. 수학의 정석입니다. 수학을 푸는데 수학의 정석이 필요하다면 주민자치를 한다면 첨단이동처럼 주민자치회 정석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첨단이동 주민자치회와 BTS 그리고 K방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아미와 협력하는 BTS는 아이돌계의 정석입니다. 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 방역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고 실천하는 공통점이 첨단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정석인 이유입니다. 첨단이동은 인구 4만 2천여 명의 아파트 거주율이 80%인 계획도시로 13개의 초, 중, 고 대학교가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협력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 협력, 실천, 주민자치의 정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통, 협력, 실천이라는 세 개의 단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단원, 소통의 정석입니다. 첨단이동 주민자치회에는 마을 계획단이 따로 없습니다. 주민 소통의 기반이 되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확대, 그리고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배움의 다양화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가 간다라는 주제로 8회에 걸쳐 주민을 만나는 소통의 장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 소원 열매 달기 행사, 몰래 산타, 코로나 스트레스 타파, 감사해요, 사랑해요 등등의 행사를 통해서 총 5,500여 명의 주민이 행사에 참여하셨으며 669건의 마을 의제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배움이라는 매개입니다. 마을의 유휴공간 발굴과 프로그램 다양화라는 소통 매개를 위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중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사무국과 프로그램실, 주민 플랫폼, 메인 카페, 마을 미디어룸, 세대공감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들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6곳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소통의 대표 사례 온마을 배움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첨단이동은 80%가 아파트인 계획도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계획도시 이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원주민들은 항상 소외되셨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원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협의체에서는 마을 자원조사를 통해서 노후화되어 방치된 복지회관 건물을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자고 결정했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회관을 세대 공감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세대 공감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세대별로 공론장을 7회 나눠서 진행하였고요.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 구성을 완성하였습니다. 공간 구성에 발맞춰서 광주 평생학습진흥원의 주민자치형 평생학습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 욕구조사 740건, 마을의 유휴공간 22개소를 발굴 연계하고 52명의 평생학습 강사를 찾아서 31개의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하는 세대 공감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거점 공간이자 주민 누구나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요, 협치의 정석입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회의 운영과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민관정 협력을 통해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 공동체 기반 사례입니다. 첨단 이동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든 회의는 정해진 날짜를 지정해서 정례화하였고요. 내용은 서류화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 누구에게나 공유하는 회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의는 12개 협치회 회의, 평생학습 매니저 회의, 분과회의, 의제별 TF팀 회의, 특별 추진위 회의, 임원회의, 원래회의 등 7개 분야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12개 협의체는 권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확대되었으며 협의체와 기존의 5개 사회단체와의 협치는 민관정 협치가 가능한 마을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조직도는 첨단 이동 주민자치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8개 협의체는 현재 12개 주민협의체로 확장되었습니다. 협의체 운영은 분과와 함께 협치하는 협의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분과 활성화를 유도를 하였고요. 주민총회 의제 실행의 주체가 되어서 분과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 참여형 의제 실행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과 간의 협치는 사무국을 통해서 조율이 되고 있고요. 사회단체와 민관정 협의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하면서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망의 중심 12개 협의체를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주민협의체는 마을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과와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함께 지원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당협의체가 기획한 수공예 플리마켓 행사, 아파트협의체가 기획한 랄랄라 아나바다 장터, 학생사랑협의체에 찾아가는 주민총회 현장 투표, 청소년협의체의 주민총회 참여 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협치의 활동들이 주민투표 방식과 홍보의 다각화를 만들어냈고요. 주민총회 투표자가 작년에 7,328명에서 올해 15,698명의 주민 35.6% 참여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참여가 민관정 협치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아파트 사익길 보수 관련 조례 개정이 가능하겠고요. 통학로 불편 해소를 위해 2억 예산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쓰레기 해결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단원인데요. 실천의 정석입니다. 첨단이동 주민자치회는 학습, 의제, 수기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저희는 스스로 학습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매달 진행되는 원래회의에서는 분과가 돌아가면서 주제를 정해서 함께 학습하는 학습자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과장 워크숍, 분과 역량강화 교육, 배움여행, 주민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조사하고 발굴한 의제를 협의체와 분과 중심으로 의제를 실행하는 의제 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토론이 함께하는 이슈별 공론장 12회와 35.6% 주민이 참여한 주민총회가 그 실천의 정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실천의 정석 사례로 재활용품 거점 수거 공간 사업과 쓰담쓰담 플로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의제로 올라왔던 마을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깨끗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을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요, 쓰레기 문제 TF팀인 쓰레기 해결단을 구성을 해서요,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을 조사를 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첨단 이동이 재활용 거점 수거 시범동으로 선정되었고요. 상가형과 주택가형 거점 수거 공간 모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엔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쓰담쓰담 백인 플로깅과 음식물 및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비행 분석 캠페인 활동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 설명회와 공론장을 재활용 거점 수거 공간 예정 지역 주민께 진행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주민 자발적 참여가 바로 에너지 전환 마을 네트워크 구축까지 활동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천의 두 번째 정석인데요. 사례로 장구분 활성화입니다. 첨단 이동에는 광주시 역사 민속박물관이 관리하는 삼국시대 유물인 장구분이 있는데요. 닫혀있는 장구분을 시민 공원화하는 의제가 주민총회에 올라왔습니다. 개방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검토를 부탁했었는데요. 내려온 결과는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주할 첨단 이동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결과 전남, 나주시, 보감리, 고분 전시관을 방문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 역사민속박물관을 찾아가서 3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의 역사 알기, 장구분 역사 교육을 수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 그리기 솜씨 자랑 행사를 장구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전시회를 하면서 장구분을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장구분 활성화를 위한 첨단 이동 주민자치회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과의 업무 협약 MOU를 맺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장구분에서 주민들과 함께 돗자리 작은 음악회와 간청 그리기, 생태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마을에 있는 문화재와 함께 숨쉬는 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스케치하고 색을 입히는 모범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BTS하고 아미가 K-팝의 트렌드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K-방역을 만들어 트렌드를 만들었듯이 첨단 이동 주민자치회는 12개의 협의체와 함께 주민자치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BTS처럼 첨단 이동도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고 실천으로 마을의 주인이 함께하는 것, 첨단 이동 주민자치회가 말하고 싶은 주민자치의 정석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간도 1분 30초 정도 활용을 남겨주시고 활용을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질문지도 많은데 첨단 이동 사무국의 구성과 역할, 운영에 있어서 좋은 점과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사무국에서 협의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은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협의체를 분과로 내리면서는 좀 일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분과로 내렸더니 분과가 활성화되면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주관을 해야 되고요. 협의체 간, 분과 간 그 사업도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협치가 가능하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제가 일주일이면 회의를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월급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봉사로 지금 다 하시는 건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정석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강조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 정석이 소통입니다. 소통의 정석, 두 번째가 협치의 협력입니다. 정석, 네. 세 번째가 실천의 정석 실천입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민자치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 첨단 이동 주민자치의 과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의 내용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첨단 이동이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주민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중심이 가운데 모든 원칙은 중심에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이동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중심의 주인인 저희 주민들이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속 자치회를 알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처음에는 자치회가 뭔가요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치회 힘내세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조금 보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민 자치가 사실 제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저희 자치회 동들이 좀 더 많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도화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첨단이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큼은 진짜 우리 첨단이동 주민자치의 강점이라든지 꼭 하나만 뽑는다고 하시면 어떤 사례라든지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다른 데에서 하지 않았던 거는 저희가 장고분 시 역사박물관과 MOU를 맺은 건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온마을 배움터입니다. 마을 배움터요? 네, 예, 예. 주민 누구나 재능이 있다면 강사가 되고 주민들에게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배움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동네가 된다면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완전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한다면 배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몽글몽글 피어나면 주민들의 행복이 그냥 몽글몽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저희 예. 형상학습마을 그 온마을 배움터 이름이 몽글몽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역시 홍보도 아주 잘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예. 그 아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5,500명이 참석을 하고 네. 669개의 의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의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과 결합되거나 실천하는지 그 프로세스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8번 행사를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방역을 수치를 강하게 지켜야 할 때는 비대면 행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첨단이동의 가장 중심에 핫한 곳에 나무를 달고 끈을 매달아서 주민들이 소원을 써서 매달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저희 자치회에서 가장 크게 하는 행사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행사인데요. 이건 비대면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1,000몇 개, 2,000몇 개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사가 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는 거는 주민자치회의 바란다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바란다판이 항상 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화훼 농가들이 어려웠잖아요. 네. 화훼 농가 살리기를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5월에 감사의 달 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꽃을 하나씩 포장해서 직접 감사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그런 행사는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자치위원들이 직접 바란다판을 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요. 네. 이런 수렴한 의견들은 협의체들과 분과에서 거르는 작업들을 하고요. 민원성 의제보다는 그래도 마을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 한 5-6번에 계속 걸러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주민총회에 올라가고 그 의제들은 그 협의체와 분과에서 실행을 1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제 처음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수기하고 토론하고 네. 생각나는 의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제가 눈물 나게 힘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주민들이 아직은 이기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실 때, 학교 담벼락이나 공원 주변 담벼락에 버리는 거를 당연시 하시고 내 집 앞에 버리는 게 원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택가에 쓰레기 거점 공간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거점 공간 만들어지는 바로 집 앞에 계셨던 주민이 크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공론장을 통하고 주민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사업을 접고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하지 못하게 한 미안함 때문인지 그곳의 주민들이 반상회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버리지 말자고 얘기를 할 테니 너 여기다가 설치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장고분 어린이 공원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아, 이게 그럼 좀 정말 저도 얘기 들으면서 좀 감동적인데 네. 이런 자치 활동이 주민들의 마음에 전달이 돼서 우리 동네의 변화들을 볼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보여지겠네요. 예. 우리 첨단이동에는 특별 추진이 세대 공감 뭐 이런 것들의 네트워킹 활동도 활발한데 그거 간략하게 어떤 활동들 주로 하시는지 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주택가가
많이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소외됐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세대 공감은 바로 그 근처에 무양서원이라는 문화재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학교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근처에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80대부터 10대 그냥 청소년들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자 배움 공간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택가의 활성화까지 하고 원조 몰작골목까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자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경제까지 좀 골목 네. 경제까지 좀 살리는 과정들 네. 잘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 그래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늘 이제 궁금한 것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갈등 같은 것들 또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또 전환할 때 또 잘 넘어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사례들 갈등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단이동이 그 초창기 때 별명이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예. 불 꺼지지 않는 자치회, 끝장 토론의 자치회. 집에 안 갑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6시에 회의를 하는데요. 예. 그 의결을 하지 못하면 밥 먹고 와서 다시 회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하는데 결과는 거기서 의결이 되잖아요. 예. 그럼 한 목소리로 갑니다. 대신 밖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의결이 되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요. 사업 진행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간, 5시간 회의를 하더라도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갈등들은 어찌됐든 토론을 통해서 좀 정리를, 끝장을 보는 것들, 네, 합의를 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만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때 수기하고 경청하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2022년도 첨단이동 주민자치의 뭐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국장님의 포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요. 시간 드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4년째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년에는 저희가 세대공감 온 마을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정말 많은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슬리퍼 끌고 동네 곳곳에서 배우고 나누고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마을이 되면 좋겠고요. 저의 포부는 저희 위원님들이 저보고 잘할 때까지 계속 사무국장 하라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저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예, 예. 이제 좀 편한 자리로 가게 좀 해주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더 힘든 자리고요. 예. 저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예. 뭐 꼭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아래는 아니고 또 같이 있어야 또 활동들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제 예. 위치는 그냥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발표를 아마 떨리고 부담되셨을 텐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발 뻗으시고 편하게. 네. 점심 식사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발표 준비 때문에. 네. 그러시죠? 예. 우리 주민자치의 정서 첨단 이동의 사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